경기 게임마이스터 고등학교 2차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입학 설명회는 학부모님들께서 전형을 같이 저와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원서를 접수하는데 실질적인 팁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학교에 대한 뭐 전반적인 설명 같은 것들은 1차 때 어느 정도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저와 같이 입학 전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제가 차근차근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서 입학 자료실에 입학 전형에서 이렇게 메뉴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학교 이렇게 전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학 정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1학년 2024학년도 1학년은 72명으로 구성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총 4개 학급입니다. 한 학급에 18명씩 18명씩 이렇게 4개 학급으로 되어 있고 마이스터 인재 전용으로 14명,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4명, 이제 안양 지역에서 우선권을 갖는 학생이 7명으로 선발이 되고, 이제 일반 전형으로는 47명 이렇게 지역 선발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 현행 그 고등학생도 학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응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주 간혹 가다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불가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재적을 두는 상태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퇴를 해서 학적을 정리한 다음에 저희 학교에 응시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 자격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가닥은 잡으셨을 텐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마이스터 전용으로 쓸 건지 아니면 일반 전용으로 쓸 건지. 일단 마이스터 전용으로 이 응모를 하려면요. 게임 개발에 대해서 나름의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장기간 게임 개발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추상적이어서 막연하실 거예요. 뭐 장기간이라는 게 얼마냐? 최소 그러면 6개월 이상인 거죠. 적어도 한 1년 이상, 2, 3년 정도. 그러니까 중학교 내내 아니면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으면서 게임 관련된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온 학생이어야 합니다. 뭐 학원 두세 달 다닌 정도로는 어려운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저와 같이 이렇게 일반인인 거죠.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도 어, 이 마이스터 전형에서 불합격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인지 학생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질문을 주셨는데, 뭐, 이 만든 게임이 퀄리티가 높아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한 것과도 어떤 일맥상통하는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자기가 만든 게임에 대해서 코드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코드나 내용들을 이렇게 적절히 조합하고 짜집기해서 그럴싸하게 괜찮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게임이나 프로그램들로는 이 전형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자녀가 충분히 자기가 만드는 그런 게임의 내용들에 대해서 온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그 코드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한 다음에 이 마이스터 인재 전용으로 쓰면은 합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좀 고민하시는 경우 중에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신이 좀 괜찮은 학생인데 어,
이런 게임 개발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도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쓸 건지 일반 전형으로 쓸 건지, 그래서 내신에 대한 평균을 저희가 한 183점 정도다 이렇게 평균 점수를 알려드렸잖아요. 그거에 기준 해가지고 합격하는데 큰 무리, 왜냐면 평균 점수가 그 정도니까, 네, 183보다 이제 높다라고 하면 합격하는데 아마 큰 어려움이 없겠죠.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일반 전형으로 쓰는 게 낫겠죠. 그런 경우는. 근데 내신이 좀 안 좋다. 썼을 때, 좀 합격이 어려울 것 같다. 일반 전형으로는. 그러면 뭐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마이스터 전형에 한번 응모하는 것도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4명. 네. 요런 이제 그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한번 쭉 보시고 해당하시면은 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역 선발은 안양시 소재에 있는 학생들이고 전국 선발은 그 외입니다. 네, 다음 전형 일정은 다음과 같고요. 네, 이 전형 일정에 대해서는 달력에다 좀 표시를 부모님들께서 헷갈리지 않게 확실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월요일부터 10월 16일 월요일부터 10월 19일 목요일까지라는 거, 금요일까지가 아닙니다. 네, 목요일까지. 그래서 우편으로 이제 서류를 보내주시는 경우에는 5시 도착분까지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일 날 2시에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네. 네, 그 다음 2차 전형에 대한 일정은 10월 27일 금요일 날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이 완료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학교가 보통 경쟁률이 한 2대1 내외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차 때 성적이 뭐 많이 부족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네, 2차 때 이렇게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날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네, 일정 잘 조율하셔가지고 8시 10분까지니까 상당히 이른 시간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하루 전에 오시면은 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텐데 경기도권 내에서 이 거리가 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남양주만 하더라도 여기서 뭐 1시간 이상 걸리죠.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 시간을 조절하셔서 도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차를 가지고 이제 다 오실 텐데, 본교 운동장에는 주차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학생만, 자녀분만 이렇게 내려놓 주시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셔서 주차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본교의 주차장이 굉장히 뭐 좁은 편은 아니지만 학부모님들의 그 많은 인원을 다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으로 가는 길도 저희 학교가 상당히 이 꼬불꼬불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 차량이 드나들고 또 그 사이에 학생들이 왕래하고 이러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서 학부모님들의 차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안전상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다른 장소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제가 영상 끝나는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1일. 네, 그때 이제 발표가 되고요. 5시 정도에.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한 이후에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네, 추후 일정이 또 이렇게 공지가 될 예정이고요. 전형 방법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 2배수로 뽑는 거기 때문에 마이스터 전형 14명 뽑는데 1차에서 28명, 4배자 8명 돼 있고 여기도 네, 이렇게 다 2배수로 일단은 서류 전형에서 뽑는다. 네. 근데 이제 경쟁률이 저희가 막 뭐 6대1, 뭐 5대1 막 이러면은 이렇게 넣었을 때 뭐 1차에서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현재까지는 한 2.5대1 정도가 아마 맥시멈이 아닐까. 현재 저희 학교의 기록으로는. 근데 모르죠.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뭐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네, 한 2대1에서
뭐 3대1 그 사이 안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건 저희 개인적인 예측이기 때문에 네, 두고 봐야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해 드릴 부분은 일단 특별 전형으로 쓰시게 되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특별 전형으로 선발되는 이 전형에서 탈락하면은 일반 전형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떨어지면 그냥 끝이다라는 거죠. 네, 어, 이제 간혹 가다가 뭐 특별 전형에서 떨어지면은 일반 전형에 포함해서 뽑는다라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과 네, 착오를 일으키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명시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 전형에서요, 이 적성 시험과 인재 면접을 본다. 이 마이스터 전형은. 근데 특이한 점이 2차 점수로만 이 14명을 뽑는다라는 겁니다. 2차 점수로만. 그러니까 1차에 붙으면 1차 점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때부터는 네, 적성 시험과 인재 면접으로만 성적을 가늠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눈여겨서 보실 만한 게 요 3번 항목입니다. 네, 특별전형 마이스터의 최종 합격자 중 2차 전형의 총점이 40% 미만인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잘 이제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으실 텐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꽈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꽈락이 있다는 얘기고요. 내신을 1차에서만 보고 2차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재 면접의 비중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재 면접이라는 게 일반 전형에서의 이 심층 면접은 사실 특별히 준비할 게 없는 그냥 편한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형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간혹 질문하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께서도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준비할 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학생이 편하게 와서 자신 있게 대답하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 학생과 소통하면서 이 학생이 3년 동안 이게 학교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는지 성실함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편하게 선생님과 대화하는 시간 정도로 여겨도 괜찮을 겁니다. 예, 일반 전형기 면접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특별 전형의 이 마이스터 인재 면접은 그런 면접이 아니라 이거는 구술로 하는 코딩 사고력 테스트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자기가 완성한 코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코드를 짰는지에 대해서 계속 선생님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잘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 그런 이거는 일종의 시험입니다. 시험 정말. 네, 똑같은 이제 인재 면접 뭐 심층 면접이라는 표현을 써서 같은 면접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인재 면접은 다르다. 급이 다른 시험이다. 이렇게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네, 적성 시험, 심층 면접 이렇게 돼 있고 네, 특정한 요건을 갖춘 분들만 여기에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좀 더 그래도 일반 전형보다는 네,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반 전형에서 이제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네, 안양시에서 졸업한 중학생들은 여기에서 이제 응모를 해서 네,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고요. 네, 1차 점수와 2차 점수를 합산해서 7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네, 전국 선발로 포함됩니다. 그 떨어진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네, 전국 선발에서 대상자로 이 시험을 치르게 된다는 거, 합산해서 된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양 사시는 분들은 지역 선발로, 뭐 그 외의 분들은 전국 선발로 이렇게 응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양 사는 분들에서. 그 1차도 그러면 떨어지면은 전국에로 이렇게 넘어가느냐? 네, 그렇습니다. 1차도 떨어지면 전국에 포함시켜서 다시 한번 뽑고요. 여기서 이제 2차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 배점이 나와 있는데요. 요렇게 이제 점수가 2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뭐 계속 학창 시절도 보냈고 교사 생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00점 만점의 내신이라는 게 굉장히 익숙한데 저희가 전국 단위 모집이다 보니까 이 200점 만점이 잘 감이 오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200점 만점이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 홈페이지고요. 여기 입학 자료실에 보시면은 네, 이 9월 23일자 제가 올려놓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고입 내신 산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올라와 있고 검정고시 합격자 그리고 마이스터고라고 이렇게 파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마이스터고 이 엑셀 파일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 엑셀 파일에다가 점수를 입력하면은 점수가 나오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뭐 다 100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200점으로 돼 있고요. 제가 해보니까 한 80점으로 쭉 넣으면은 한 183점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충 원점수 한 80점 되면은 해당한다. 지금 네, 약간 화면이 이쪽이 잘려서 잘 안 보이나요? 네. 이렇게 네, 지금 과목명이 들어있는 파일이고요. 네, 이 파일을 다운 받아 보셔가지고 네, 한번 여기다 자녀의 점수 또는 본인의 점수를 입력해 보시면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저희 학교 응모하시는 경우는 요 두 번째, 아니 첫 번째군요. 요 첫 번째, 네, 이 파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점수를 입력하면 이렇게 내신 산출 점수가 200점 기준으로 얼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요거를 참고하셔서 네, 저희 학교 이 기준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점 만점은 그런 것이다. 네. 자, 자세하게 이제 2차 전형의 경우는 네, 2차 전형의 경우는 이렇게 점수 배점은 이렇게 된다. 네, 이제 마이스터 전형과 사회적 배려 전형 그리고 일반 전형에 각각의 점수 배점이 나와 있습니다. 마이스터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적성 시험 100점, 면접 200점에서 총점 300점으로 이렇게 뽑게 된다라는 거고요. 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150점, 150점, 300점 이렇게. 일반 전형은 100점, 100점, 200점 이렇게. 그러니까 마스터 인재 전형에서 인재 면접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당락의 거의 당락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네, 여기 이제 전형 방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네, 제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로 빠르게 설명했기 때문에 뭐 놓치신 부분들은 여기를 다시 천천히 읽으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점자가 나타났을 때 그 동점자를 어떻게 합불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네, 원칙이 라항부터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일반 전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하면은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 된다.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합격해서 저희가 또 별도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지금은 뭐 자세히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모집에 대한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원의 정년.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요, 저희 학교에 한번 전화를 주시고요. 원서를 접수하실 때 어차피 본교에 방문하셔가지고 원서를 접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시면 그냥 본교에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뭐 대표 전화로 전화 주셔도 되고, 입학 담당 하시는 분 바꿔달라고 해서 네, 직통 전화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제출 서류는 일단 입학원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그 다음에 전용료 10,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학원서는 인터넷 접수, 출력, 학교장 직인 날인 후 제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입학원서를 뭐 그러면 어디 인터넷 접수를 하라는 거지?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시죠? 이 부분은 너무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네, 현재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라고 하면은 그 자신의 출신 중학교 또는 지금 중3 담임 선생님 찾아가셔서 나이스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인 경우는 네, 나이스에서 이게 다 출력이 됩니다. 원서 접수랑 출력이 나이스에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다 알아서 이 부분은 해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원서 접수하고 원서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거기 원서 입력 다 하면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또 출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요거 한부 뽑아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이게 나이스에 같이 이렇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면 알 거고요. 다음 경기도 외에서 이제 응모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별도 이렇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이제 해 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도 이제 지금 이 사이트가 약간 개편 중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저희가 뭐 선생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 이제 매뉴얼을 올려놓고 제공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것도 역시 알아서 잘 챙겨 주실 겁니다. 네. 다만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챙겨 주셔야겠죠. 여기 있는 이런 일람표, 다음에 이런 부분들, 네, 생활기록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네, 이렇게 직인과 아닌 잘 확인해서 찍어져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봉투에 담아서 저희 우편으로 네, 보내주셔야겠죠. 네,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정고시 합격자는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저희 학교에 방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례 입학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서류들을 챙겨서 네, 본교에 방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사회 배려 대상자인 경우는 이런 서류들을 네, 역시 잘 챙기셔서 같이 원서와 함께 저희 학교로 네,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하셔서 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많이 실수하시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전용료가 10,000원인데 원서 접수 시 이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로. 네, 여기로 이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 이거를 많이 실수를 하십니다. 입금 시 반드시 지원자의 출신 중학교 그리고 성명을 기입해서 입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금자명을 그 출신 중학교랑 지원자의 성명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간혹 실수로 그냥 부모님의 성함 그대로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뭐 아버지도 보내시고 어머니도 보내시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입금자의 이 성함에다가 성명 그 적는 란 있잖아요. 거기다 무슨 중 000 누구누구누구 홍길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학교 이름 이렇게 같이 표시해서 입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네,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의해야 될 점 하나를 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요거 전국 소재 마이스터고에서 이중 지원할 수 없다. 이중 지원하면 그냥 탈락 처리가 돼야 됩니다. 탈락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저희 학교와 약간 결이 비슷한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쓰고 싶거나 아니면 우리 학교를 쓸지 고민이 된다. 그래서 원서를 난 두 군데 다 넣어봐야겠다. 그리고 응시하는 날 어느 한쪽 학교로 가야지 이게 안 됩니다. 둘 다 넣는 순간 양쪽에서 그냥 다 불합격 처리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한 군데만 넣으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주의점. 본교 합격자는 타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저희 학교에 합격이 되면은 무조건 와야 돼요. 뭐
나 그냥 전기에 안 가고 후기에 일반고를 그냥 가려고, 나 대학교가 가고 싶어졌어. 후기에 갈 거야.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원서를 썼는데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기숙사 생활도 그렇고, 뭐, 게임 개발에 대한 그런 것도 고민이 많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냥 원서를 넣더라도, 면접을 보러 오지 않으면 됩니다. 오지 마세요. 그럴 경우는. 저희 본교에 한 번 전화만 한 번 주시고, 오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그럼 이제 자동 탈락이 되니까, 네, 깔끔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원서를 이제, 뭐, 회수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일찍 전화를 주신다면. 하여튼,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네. 합격하면 타 고등학교 그 해 지원할 수 없다. 네. 그럼 이제 내년에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학교를 안 다닌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제가 전형으로 설명드릴 부분들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좀 세세한 부분들을 네, 보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공통 양식이 자기소개서가 있었잖아요. 네, 자기소개서의 양식이 지금 저희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 올라와 있냐면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입학 안내에서 입학 자료실 들어오시면은 입학 자료실에서 여기 48번에 자기소개서 양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자기소개서 양식이 있는데, 무슨 사이트 링크가 하나 있네요? 이게 뭐냐? 네, 한번 궁금하니까 클릭해 볼까요? 자, 유니티 로고가 보이네요. 네, 뭔가 로딩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문제 해결 과정까지 분석하는 PSG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네, 자기소개서 설명하러 왔다가 갑자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저희 2차 때 적성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성시험 튜토리얼이고요. 제가 1차 때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 캡처로만 보여드렸는데요. 네. 네, 튜토리얼이라서 이 무인도에서 이렇게 살아남는 게임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요런 거구나 라고 하고 이제 해보십시오. 네. 각자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입학자료실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연습 여러 차례 해보시면 뭐 연습 안 해보시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네. 연습 많이 해보시고 오세요. 네. 그러면 뭐 적성 시험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네. 자기소개서 계속 보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는 전형에 상관없이 이제 다 작성해 주시는 거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네, 쭉 작성하셔가지고 네, 제출해 주시면 되고 여기 4번의 항목은 마이스터 인재 전형은 필수로 네, 적어주시는 부분입니다. 네, 뭐 이렇게 네, 작성을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요 양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누구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이 자기소개서 양식은 어떻게 있는 거냐? 네, 여기 입학자료실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스터 인재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게임 설명서 양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주의해야 될 점 여기 하나 올려놨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 개발한 게임의 전체 코드를 공유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한번 양식 어떻게 생겼나 들어가서 볼게요. 네. 게임 설명서 양식이고요. 네,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한 게임의 전체 코드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래치 형광펜으로 좀 그으면서 읽을게요. 스크래치 탐험하기 링크 또는 엔트리 공유하기 링크, 기타 작품의 경우 GitHub 링크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이렇게 자신이 개발한 그 게임에 대한 코드를 전체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뭐 어떤 다른 방식이 있다면 그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 로블록스나 이런 것들은 나름의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 방식으로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코드를 보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면접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게임을 소개하는 것, 특징, 네, 전개 플레이 방식, 게임의 이미지, 네, 기타 추가 사항 이렇게 돼 있고 게임 제작 소스 코드 여기에다가 이제 작년에는 핵심적인 코드만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링크를 주세요. 네, 여기다 이제 링크를 주시고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 공유 링크를 저기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출은 요 이메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네, 파일은 이름은 이렇게 요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이런 거를 신경 잘 안 쓰고 그냥 뭐 이렇게 게임 설명서 이렇게 해갖고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신이 플레이한 영상을 3분 이내로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해서 영상 링크도 여기다 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입학 자료실에서 저희가 눈여겨서 본 건 아까 요거였죠? 고입 내신 산출 시뮬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저희 방금 전에 본 게임 설명서 마이스터 인재 전형은 요걸 작성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든 전형에서 다 자기소개서를 사용한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양식에 요걸 링크를 클릭하면 2차 전형에서 활용되는 적성 시험을 미리 한번 해볼 수 있다. 튜토리얼을 해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습해보고 알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희 학교의 원서를 이제 제출하러 오실 때, 저희 학교 찾아오시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오늘, 네, 설명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학교 찾아오시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고요. 여기가 4호선 평촌역입니다. 저희 학교는 범계역과 평촌역 사이에 네, 거리가 이렇게 약 한 걸어서 15분 내외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이렇게 쭉 걸어오시면 저희 학교로 오실 수 있겠죠? 네. 네, 걸어서 네, 한 16분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걸어서 오시면 저희 학교 정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네. 바로 이쪽에 있죠. 네. 예. 여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주차하는 거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희 학교 맞은편에 보시면은 하군공원이라는 이 하천변 공원이 있습니다. 이 하군공원 주차장이 네, 무료로 이렇게 24시간 항시 개방되어 있고요. 여기에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차 공간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개방되어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차들이 늘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많은 대수가 주차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유료 주차장을 알려드리면 안양 종합운동장에 차로 5분 정도 거리 이렇게 학교에서 가시면은 주차하실 수 있고요. 최초 1시간 무료 그리고 10분마다 300원. 그러니까 1시간에 한 1,800원 정도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 그 면접 시험 보는 동안 네, 좀 주차비 일부 부담하시면은 네, 여기에 이렇게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도보로는 한 21분 정도 네, 걸립니다. 네, 뭐 이렇게 학교로 다시 뭐 돌아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 주변에서 이렇게 머물 만한 그런 장소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원서를 직접 제출하러 오실 때 조금 참고가 될까 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원서를 직접 학교에서 작성하거나 아니면 제출을 하려고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모르시죠? 네,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어디로 오시냐면요. 자, 잘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
정문이고요. 네, 저희 학교는 출입구가 사실상 요거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네, 다른 쪽으로 오시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정문, 네, 방금 전에 그 소개해드린 지도에서 요 부분이요, 요 부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부분이 저희의 정문입니다. 네, 요 부분. 네, 로드뷰로 보시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요 부분. 네, 딱 들어오면 그래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동차도 들어올 수 있고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이고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들어오겠습니다. 네, 조금 더 들어올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조금 더 들어오 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올게요. 네, 보이실까요? 멀티스퀘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문이 하나 달려 있는데 이 문을 여시면 여기 안에가 원서를 접수받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멀티스퀘어. 평소에는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제 뭐 차도 마시고 자기네들끼리 담소도 나누면서 뭐 여러 가지 휴식 공간으로 쓰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 원서 접수 기간 동안은 저희가 여기를 그렇게 접수 공간으로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가 바로 원서를 제출하는 곳, 서류를 제출하는 곳이라는 거,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Q&A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질문들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노트북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노트북 지원은 일단은 대여는 가능합니다. 네, 대여는 가능한데, 과거처럼 뭐, 이렇게 전액 무료로는, 안 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노트북을 좀 더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여서 저희들이, 일단은 구매해서 오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상 구매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희 학교에서 대여하는, 네, 물론 이제 대여기 때문에 기존의 학생들이 사용했던 그런 노트북이 이제 수리가 되고 정비가 돼서 대여 지원으로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입학하는데 내신이 좀 어느 정도 중요하냐? 내신은 입학하는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신이라는 게 3년 동안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앞으로 얼마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지, 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좋지 않다, 기초학력이 부족하다, 그럼 합격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면접을 잘 준비하고, 네, 그렇게 해야겠죠? 네, 적성시험 준비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됩니다. 기초학력이 너무 부족하다면 저희 학교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면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서 기초학력을 충분히 쌓아서 대학교를 가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네. 저희 학교는 바로 대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면 저희 학교에 굳이 무리를 해서 올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네, 조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의 교육 과정이 좀 궁금하다. 뭐 1학년 때는 뭐 배우냐?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 요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 교육 과정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 학교 소개에서요. 네, 학교 교육 과정. 이걸 클릭하시고요. 자, 학교 교육 과정에 보면은 메뉴에 옆에 작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를 눌러보면 1, 2, 3학년 교육 과정이 나와 있죠? 네, 1학년 교육 과정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표가 나옵니다. 표가 처음에는 좀 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찬찬히 뜯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1학년 때 뭐 배우나 1학년 1학기 때 국어 2시간, 네, 수학 3시간, 영어 3시간, 일주일에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학 3시간 들었네요. 근데 과학의 내용이 뭐냐? 옆으로 쭉 따라가 봤더니 물리원을 배운대요. 1학년 때. 1학년 때 물리원 배우는 학교가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저희 학교 게임 개발을 위해서 1학년 때 물리를 배우는 겁니다. 네, 체육 있네요. 네, 체육 1시간 있고요.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내용 4시간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일반 3시간. 네, 그 다음에 게임 기획에 2에 3시간, C# 프로그래밍 4시간, 게임 엔진 기초 4시간 이렇게 들어있네요. 네, 요게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교과의 내용입니다. 표 보시는 방법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교육과정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잠시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졸업 후 대학 진학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대학교로 가려면 의무로 어떻게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교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3년의 그 재직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그냥 방송통신대학교를 가겠다거나 아니면 그냥 졸업하면서 내가 따로 뭐 대학교를 수능을 봐서 가겠다라거나 뭐 그런 거는 뭐 제약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학부모님들께서 주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간 그 고정관념이나 강박관념이 좀 있으세요, 사실은. 네, 물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아, 대학은 꼭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네, 저희 뭐 게임 개발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뭐 IT 쪽은 직장에 한번 들어가서 그 직장 안에서 그 교육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되는 아니면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학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그 이후에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직장을 다니면서 아, 내가 진짜 대학이 필요하다. 학력이라는 게 그 학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매우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일반계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게 훨씬 더 선택의 폭도 넓고 공부하는데도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학교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이스터고는 맞지 않는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프로게이머 수업이 있느냐, 기숙사에서 배달 음식이 가능하냐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저희 학교에 오지 않는 걸 원합니다. 네, 맞지 않는 분들입니다. 저희 학교랑은. 이런 생각. 왜냐면 프로게이머 수업이 있느냐, 저희 학교에 대해서 하나도 알아보지 않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최소한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고등학교 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전조사 안 하시고 오신다? 굉장히 학교 와서 부적응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숙사에서 배달 음식이 되느냐? 아, 이거는 상식이죠.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이런 발상 위험합니다. 네. 단체 생활에 있어서 맞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네. 일단, 뭐, 예비 경고 한 표 드립니다. 자, 2차 전형일 주차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네, 앞서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네, 시간이 벌써 한 40분 정도 지났네요. 네.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교에 전화 주시면은 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본교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니까 네, 확인하는 대로 바로 또 답변 달아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입학 설명회 2차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